오늘은 저 김건희 씨가 이제 구속된 후 3차 조사에 출석한 날입니다. 네. 사실 원래 어제 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어제는 출석하지 않았고요. 오늘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조사랍니다. 출석. 그렇죠. 아니 진료를 일단 받고 진료 이제 받고. 출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좀 진술 거부권을 거의 행사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오늘은 얼만큼 또 진술할지 주목이 되고 아무래도 이게 계속 김건희 특검은 파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있는 만큼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을 한번 했고 또 활동 기한이나 이제 수사관 그 파견도 이제 좀 늘리려고 시도하고 있는데요. 맞아 민주당에서. 네, 그렇죠. 그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조사하는 게 어떤 사안인지 그 일단 통일교를 그러니까 통일교가 그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청탁을 넣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오늘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안이랑 관련해서 좀 미루어 짐작하실 때 좀 진술 거부권을 오늘도 좀 행사를 할 거라고 보시는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먼저 예. 특검에서. 그러니까 네. 이 상황이 김건희가 네.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본인과 관련된 건데 본인도 다 지금 기억이 안 나거나 지금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거나 그럴 상황이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리고 특검이 이제 들고 오늘 뭘 들고 왔는데 거기에 정말로 내가 아는 내용이 다 담겨 있을 것인가. 이미 구속이 되면서 좀 멘탈이 이제 쿠쿠다스처럼 이제 무너졌을 거예요. 부서졌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조품하고 진품하고 이제 반클리프가 가져와서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무슨 이런 거 떠나서 김건희 본인을 위해서도 지금 진술 거부권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이게 우연찮게 뭔가 말하려고 했다가 툭툭 튀어나와서 그게 증거로 쓸 수 있거든. 물론 뭐 네. 법정에서 뭐 이렇게 부인할 수는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명태균 씨 의혹 관련해서 2차 조사에서 김상민 검사 공천 챙겨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건희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챙겨주려면 다른 김상민 검사도 말고도 많았다. 챙겨줘야 될 다른 검사가 검사들이 너무 많았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네. 얘기했어요. 은연중에 나왔나 은연중에 보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챙겨줄 검사가 너무 많은데 내가 김상민만 꼭 집어서 챙겨줬겠냐. 그러면은 자기가 얘기했던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도 그게 무너진 거고 챙겨줘야 될 검사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거가 그러면 누구까지 챙겨준 것인가 막 이렇게 막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말하고도 아플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김건희는 그리고 계속 지금 건진이 구속된 상황에서 지금 영장 실질심사도 안 받는 건 네, 안 못 받는 받겠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건진이 이제 뭘 털어놓을 줄을 모르는 거야. 실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특검에서는 건진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듣고 여기에 지금 나가서 조사를 받는 이유는 도대체 특검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나도 몰라 지금. 우리도 몰라. 변호인들도 몰라. 그러니까 일단 들어보고 대응 전략을 짜는 거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근데 지금 그 김건희 관련해서는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영장 실질심사 때 판사가 물어봐요. 먹거리를 받았냐. 그러니까 김건희가 누구로부터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A로부터 받은 목걸이, B 이게 Z까지 가거든요. 누구한테 받은 걸 물어보는 그렇죠. 거냐. 왜냐면 특정이 안 되면 김건희도 답을 못하죠. 왜냐면 받은 사람이 많으니까. 한동훈한테 받은 개목걸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김건희 입장에서는 뭐 변론 전략을 짜기 위해서 조사에 참석하고 참여하고 뭐 여러 가지 특검이 가진 자료를 보기 위함도 있겠지만 이 사안은 지금 전략을 짤 수가 없는 사안이다. 너무나도 본인이 뱉어놓은 거짓말도 너무 많거니와 이거 그냥 범행 다 자백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백을 해도 필리버스터예요. 진짜 계속 얘기하죠. 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한 게 많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김건희가 그냥 조사에 협조하는 이유는 그냥 본인의 양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중에 이제 재판 받을 때 김건희는 어쨌든 본인의 형량을 최대한 줄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사면 복권은 어려우니까.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죄 중에 공범으로서 끊어낼 건 끊어내고 넘길 건 윤석열한테 토스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로 가가지고 본인의 형량을 줄이려면 조사에 협조했는지도 나중에 보거든요. 네, 성실하게 협조했는지 법 질서를 지키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마 고려해서 지금 조사는 받고 있는데 오늘 이제 통일교랑 건진이잖아요. 네. 뭐 건진 그러면은 관봉권 지금 많이 생각나실 거고 또 통일교 그러면은 뭐 수차례 지금 돈이 오고 가고 뭐 심지어 그렇죠. 이제 오늘자로 확인된 것들은 통일교 본부로 윤석열이가 인수위 때 당선인 신분으로 또 가기까지 했던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유착관계. 그 통일교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민원들을 선거 때부터 도와준 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다 이제 권한을 뇌물로서 바꿔먹은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가 지금은 감당 불가의 상황 아니겠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 아까 대표님이 짚어주신 대로 2차 조사에서 챙겨줄 검사가 한둘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말실수도 있었지만은
여기 준비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거 보도 보고 너무 웃겼거든요. 명태균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내가 개입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간이가 움직이는 거다 그거는. 그리고 김영선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아우 그거 김영선은 원칙대로 내가 경선하라 그랬다. 그래서 오히려 사이가 틀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김건희가 했어요. 요것도 굉장히 본인에겐 불리한 진술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 얘기를 해야지 만약에 그렇죠. 하더라도 아무런 개입할 그러니까 앞에 하고 뒤에 하고 그러네 충돌해요. 모순되네요. 내가 개입할 없는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라고 얘기를 하고 김영선한테는 원칙대로 경선하라고 해서 권한이 그러네요. 없는데 경선하라고 해. 아. 이게 바로 모순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낫다니까.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아니 그리고 요 얘기는 김건희의 전화 녹취와도 모순돼요. 그 아, 녹취 보면 어떻게 그러네요. 돼 있습니까? 아 당선인이 거의 당선인의 무슨 집사 부리듯이 얘기를 해요. 아 윤석열이가 그 당선인이 뭐 그 권성동이하고 윤한홍이가 하는데 그 당선인이 밀어붙이기로 했어요. 잘 될 거예요. 그 녹취를 우리가 다 들었는데 그렇죠, 그러네. 그렇죠. 뭐 인조와가지고 모순되는 진술 A와 B 문장이 다른 얘기를 지금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그 김건희가 목걸이 관련해서 진술을 8번 바꿨나요? 9번 바꿨죠? 네, 8, 9번. 9번이 그럴 거예요. 개수도 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명태균이 김영선을 꽂는데 결국 꽂혔죠. 그 과정에서 권력의 개입, 당에 있는 권한자들의 개입이 있었던 거예요. 있으니까 김영선이 공천받지. 어떻게 외부에 있는 사람이 뭐 하늘에 떨어집니까? 그럼 결국에는 요거를 갖다가 누가 관여했고 누가 주범이고 누가 공범이고 요거를 이제 특검이 죄의 무게를 갖다가 저울 위에 올려놓고 다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의 이런 모순 진술은 범행 성립 여부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냥 유죄예요, 김건희는 일단. 근데 이제 얼마나 뭐 포지션이 누가 35% 누가 55% 요거를 특검이 가려내야 되는 그것만 남은 겁니다.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죄 자체를 뭐 이렇게 지금 판단할 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신이 기업- 없어요, 지금 김건희가. 그러게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불과 3년의 시간 동안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통일교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늘 또 이제 새로 나온 보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JTBC 보도에 이제 녹취가 아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통일교 2인자라고 알려진 윤영호 세계 본부장이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3주 뒤에 전화를 하는데 교회만이 아니라 학교, 대한민국 조직 기업체까지 동원한 건 처음이다. 이제 이렇게 아예 조직적으로 뭔가 이제 개입한 것 같은 암시를 줬고 그걸 듣고 이제 김건희가 아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 정말 이 녹취는 정말 이제 빼박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변호사님. 근데 이거는 네. 이제 빼박이면서 동시에 네. 범죄 성립은 범죄 성립이고요. 정당 안에서 이루어진 이런 선거 농단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에는 국민의힘이라는 당 자체가 이제는 공당으로서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정당에 관해서는 우리 헌법 8조에 정당의 운영과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 위반하는 것이고 또 우리 헌법 20조 2항에 보면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통일교라고 하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쵸. 그 인식을 갖고 있는 이 종교 집단과 사실상 국민의힘이 한 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범죄는 범죄대로 이제 처리할 게 많이 남았는데 이제는 국민의힘 전체에 대해서 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경선 때부터 통일교가 신천지와 더불어서 거의 간섭을 했고 네. 또 심지어 통일교는 2023년도 김기현 당대표 만드는 과정에도 이제 개입한 걸로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글쎄요, 이거는 이제 통일교와의 그 유착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더 이상 공당으로 존재할 저는 지위를 상실했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다 했으면은 학교만 해도 통일교 게 많네, 엄청 많네요. 그렇죠,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응. 선문대도 있고 아마 선어예고 다 그게 통일교 재단으로. 고등학교도 있고 뭐, 중학교도 그렇죠. 있고 그런 것 기업도 같은데. 있고 이제 정말 어떻게 작정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동원력을 사실은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집단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건데 그러면 뭐 대선 진짜 당선 무효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그렇죠. 어떻게 존속할 수 있는지 이 질문을 이제 해야 할 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당선 무효인 것도 맞지만 네. 경선부터도 무효인 거죠. 그쵸. 사실상. 홍준표랑 그쵸. 경선한 거. 경선부터도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우리가 너무 충격적인 뉴스들을 한 번에 접하기 때문에 이게 좀 면역력이 떨어지는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한 거. 민주주의 자체를 윤석열의 내란으로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직적인 정당을 사유화, 정당을 종교 집단에 넘겨줌으로써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어제 우리 기자님 얘기해주신 JTBC 보도 내용으로 교회, 학교, 대한민국 조직 기업체까지 동원한 건 처음이라는 이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교회는 당원들을 지금 입당시킨 그거를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검에서 당원들.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명부를 대조해 보려고 했다가 실패를 한 거죠. 그쵸. 어제 예. 학교랑 기업체는 그럼 어떻게 동원했을지가 난 좀 궁금한데 요거를 좀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 부분.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좀 초를 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노력했다 이런 이만큼 식으로. 노력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에 있는 뭐 학생들한테 뭐 하라고 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그러지는 않아도 최소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조직과 그 영역에 다 이제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그냥 좀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그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3월 22일 날 이제 윤영호 네. 본부장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가지고 그거를 수첩에다가 이제 쓴 게 역사적인 날이다. 뭐 네. 이렇게 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매일같이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짧게 한번 정리해 보면은 통일교가 그동안 한 게 그러니까 통일교는 한 축은 이제 건진을 통해 가지고 김건희를 이제 선물을 주고 회유를 하려고 했던 거가 있던 네. 거고 하나는 또 이제 권성동. 예. 권성동을 통해서 직접 이제 대선 자금을 권성동한테 2022년 1월에 1억 원을 주고 그리고 2월에 3월에 궁에 데려가 가지고 한학자한테 절시키고 두 번에 걸쳐서 쇼핑백에 이제 한 5억 원씩 받아서 한 대략 10억 원으로 추정되는 돈을 주고 그거와 별도로 또 국민의힘의 그 당에다가 지금 뭐 5천만 원인가 줬다라는 것도 네.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예 그렇죠. 직접 준 것도 있고 캠프에 준 거 말고 직접 준 것도 있고 또 권성동을 포함해서 윤한홍이나 뭐 이렇게 박성중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쪼개기 후원 네. 500만 원씩 해가지고 여러 명이 지금 후원했다라는 의혹도 있고 막 이런 거네. 그러니까 당 쪽에는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하고 그리고 김건희한테는 선물 이렇게 주고 그러면서 또 조직은 동원해가지고 대통령 경선도 하고 또 이제 저기 당 대표 경선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얘기만 꺼내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조직의 명운을 걸고 네. 통일교는 다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그러네요. 걸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거의 정당 해산 수준의 일이 좀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진짜 다 몰랐을까? 이 핵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시에 뭐 권성동 뭐 등등 해가지고 가장 권력이 센 사람들인데 이 정도면은 매우 큰 죄를 진 거고 어쨌든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일교가 어떻게 개입했냐 이제 이건데 뭐 모든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했다라는 게 윤영호 본부장의 취지의 진술이고요. 네. 결국 돈과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원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맹신적으로 믿는 사람들 다 지령 조직을 내렸을 다 동원한 거고 거고, 당원가 네. 시켜서 이제 이딴 강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당법상. 그리고 두 번째는 돈과 관련해서는 통일교가 돈이 많잖아요. 네. 이거를 맞아. 갖다가 법인이나 기업체가 종교단체가 후원을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자기들 갖다가 이제 쪼개기 후원이죠. 그러니까 쫙 돈을 뭐 예를 들어 100억 요거를 500만 원씩 쫙 뿌려가지고 야 다 어디 후원해라 이런 식으로 우회 지원을 하는 탈법을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부분이고 저 김종인 대표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 이거는 정당 해산 사유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2021년도에 권성동이 아마 제 기억에는 사무총장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당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를 하거든요. 정권 초기에. 그때 윤석열이를 만들었던 정치인들은 다 정계 은퇴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적 책임을 떠나서도 그렇죠. 어떻게 정당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정치를 더 합니까? 당시 이준석 당대표, 권성동 사무총장, 그리고 뭐 원내대표 뭐 이런 사람들 김기현 원내대표였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정말 정계 은퇴해야 될 지금 그런 어마어마한 사안이 나온 거고 네. 이 구조가 되게 비슷해요. 통일교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양손을 항상 생각하죠. 통일교 입장에서. 한 손에는 건진법사, 거기 이제 김건희가 가 있는 거고, 한 손은 이제 당을 움직여야 되니까 권성동이. 그럼 권성동을 통해서 친윤들을 움직였겠죠? 이게 명태균하고 똑같습니다. 명태균도 한 손이 어디가 있습니까? 김건희. 김건희, 윤석열, 윤건희한테 가 있고, 그렇지. 또 한 손은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 하수인들, 이준석, 윤상현. 이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손이. 그러니까 뭐 김종인. 그러니까 명태균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양동작전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쪽과 이 당 쪽을 다 움직여서 당정 일체를 만들어 버렸다. 부정부패에 있어서 당정 일체를.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저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당 쪽에 대한 수사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수사 이건 이제 또 검찰에서도 그동안 덮어왔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돼서 전 이제 특검이 수사 방향을 국민의힘 인사들 그리고 그동안에 이런 부정부패와 비리를 덮어줬던 검찰까지 이쪽으로 이제 수사를 좀 확대해서 이 부분에 뿌리를 뽑아야지 이거 이대로 어떻게 넘어갑니까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짓을 벌린 겁니다 지금 통일교가. 그래서 국힘에서는 지금 얘기해 주신 거 종합해 보면은
이 당원 명부랑 통일교 교인 명단이랑 대조했을 때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게 나와 버리면 이건 진짜 그렇죠. 빼박이로 빼박이니까. 해산 문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네. 목숨 걸고 막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예상을 해서 제일 조인트 잘 까는 송원석을 내세워서 조인트로 했구나. 막으려고요? 정안 국민의힘이 지금 쫄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정당 해산을 안 시키고 국민의 선거 심판으로도 충분히 영구 없앨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연루된 사람들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아예 국민의힘이 껍데기만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위원정당 해산에 준하는 책임을 관련자들 다 이제 깜빵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그 책임도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 통합진보당을 보수 진영에서 해산을 시켰잖아요. 네. 해산 선례가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내란을 선전선동하고 그렇죠. 뭐 예비음모했다 그래서 이석기 관련해가지고 뭐 징역 9년 살리고 그때는 모의를 또 관련해서 했다는 그 것만으로도. 당 자체를 없애버렸거든요. 네. 그때 했던 사람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렇죠. 박근혜 정권 때 했었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선례를 본인들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부메랑이 돼서 그렇죠. 자기들에게 돌아올까 하는 그 불안감이 있는 거고 또 바깥에서 홍준표 같은 사람이 계속 해산하라고 막 고사지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정말 생각이 사면 듭니다. 초과의 상황에 놓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되게 헛소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민주당 당원 명부부터 민주노총이랑 대비하라고 하는데 민주노총이 무슨 통일교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진짜 아무 말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정말로. 네. 이제 어쨌든 어제 근데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만료가 됐잖아요. 그럼 다시 좀 시도를 해야 되는 걸로 좀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하겠죠. 다시 네. 하는데 이제 뭐 정당성은 없지만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당대회를 치르는데 이렇게 특검이 와가지고 내놓으라고 하면은 뭐 저런 반응은 좀 자연스러워요. 뭐 민주당도 예전에 이제 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때문에 압수수색 할 때 다 모여가지고 이제 막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뭐 네네네. 부분적으로 이제 협조를 하고 압수수색에 협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지도부가 들어와야지 뭔가 이제 해결책이 좀 보일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물론 이제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 게 문제지만 또 어쨌든 제1야당 107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다 뭐 체포해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서 부분적으로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텐데 네. 근데 문제는 너무 심각해서 자기네들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일교 명단 분명히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탈당했을지 몰라도 특정 시기에 입당했던 사람들을 소팅을 해가지고 딱 비교해 보면은 지금은 없더라도 그때 사람들은 윤곽에 나오면은 맞아. 아 이거 협조를 할 수 있을까? 김문수가 당 대표 되면은 지금도 이제 당사에서 이제 저렇게 농성하고 먹고 이제 있으니까. 농성하고 있는데 태권도도 하시던데 지르기가 진짜 무한 농성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거 당 명부 주면은 이게 당이 아예 해체될 위기니까 네. 이거 어떻게 맞아요.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 상황이.